안녕하세요. 두피연구가 권 대표입니다. 오늘날 시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탈모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마 탈모를 겪고 계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도 피부과나 모발 이식센터 그리고 한의원까지 탈모 치료 방법이 너무나도 각양각색이고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탈모 치료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탈모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최소한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효과적인 탈모 치료 방법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요, 의료계에서 탈모를 치료하는, 즉 개선하는 접근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탈모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이 탈모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들로 알려진 남성 호르몬의 한 가지인 DHT 호르몬과 그 외의 모발 파괴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모발을 성장시키는 그 성장 인자들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모발을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탈모 치료 방법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그리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있다. 이 샴푸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참고로 탈모 샴푸는 탈모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듯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즉 탈모 샴푸가 탈모 인자를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모발 성장 인자를 증대시키는지를 살펴 봐야겠죠. 탈모 샴푸가 탈모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감소시킨다 라고 만약에 일부 탈모 샴푸 회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탈모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요,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 모낭염 등을 감소시키므로 탈모 예방에 조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 효과는 굳이 탈모 샴푸가 아니라도 자신의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면 그런 예방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 이 모발을 성장시키는 이 성장인자, 즉 영양분을 이 탈모 샴푸가 공급해 줍니까? 탈모 샴푸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판테놀, 비오틴과 같이 모발을 자라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런 성분들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을까요? 많아봐야 1% 내외입니다. 더욱이 씻으면서 그런 성분들을 모낭에 작용하게 하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성분이 두피에 영향을 주게 하려면 씻을 때 사용하기보다는 먹거나 직접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즉 탈모 샴푸가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탈모 개선법의 두 가지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먹는 탈모 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약들은요, DHT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이죠. 즉 탈모 개선시켜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인 탈모 인자를 감소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이런 약들은 이 DHT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탈모 인자들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탈모 인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이 약은 두피의 탈모 인자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강력한 남성성 호르몬인 이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 호르몬은 남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지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라 하는 것은 인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기에 이런 호르몬 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호르몬을 70% 이상을, 그것도 온 몸의 호르몬을 감소시키니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탈모약 중에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 다음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것이 미녹시딜입니다. 이 약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가 머리가 나는 것을 발견한 약인 만큼 혈관을 확장하여 혈행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즉 모낭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해서 모발로 영양분을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탈모 개선 방법의 두 번째인 모발 성장 인자를 공급해주는 기전에 해당됩니다. 효과 면에서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 다음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이 효과 부분에서 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행을 개선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 약물의 역할인데, 정작 자신의 혈액 내에서 이 모낭이 공급해줄 영양분이 없다면 사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는 어떠한 풀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토양은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두피가 좋은 영양소를 듬뿍 머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혈관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녹시딜과 같은 이 혈관 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식습관과 운동은 필수라고 해야겠죠. 더욱이 탈모 영양제라고 알려진 판토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미녹시딜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판토가에는요, 모발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군도 함유되어 있어서 모낭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영양분을 듬뿍 머금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요즘에는 레이저 치료들을 많이들 받으시죠. 가정용으로도 나와 있고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접근 방식도 다양합니다. 레이저 치료라는 것이 전기적 에너지를 물리적인 광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파장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균 효과나 세포 재생, 통증 완화 등 대부분 손상된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혈행을 개선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저 치료의 핵심은 역시 모발 성장 인자를 증대시켜서 탈모를 치료하고자 하는 탈모 개선 두 번째에 해당되죠. 효과 면에서도요, 각종 논문에서 레이저 치료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점은 레이저는 파장에 따른 치료라는 점에서 사람마다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이저의 파장과 세기는요, 탈모 치료 레이저 기기마다 모두 다르며 저마다 효과와 효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사람마다 모낭 크기와 활성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탈모 치료 레이저 종류를 보시면 이렇듯 참으로 다양하고 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이저 치료는요, 전문의가 해당 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과 접근 방식이 뒤따라야만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성비를 놓고 신중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접근 방법은 두피에 열을 내린다거나 체질 개선을 통해서 탈모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두피에 열을 내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혈행을 좋게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혈행이 좋지 못하면 두피로 열이 증가되기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혈행을 좋게 해주는 것으로 봐야 하죠. 즉 한의원 치료도 탈모 치료 접근 방식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는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효과 면에서도 천차만별인 듯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효과를 내는 미녹시딜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저는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나 면역력을 증대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탈모와 같은 질병은 직접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분이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면 한의원 치료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탈모 치료 방법들을 나열을 해 드렸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이 탈모 치료 접근 방식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탈모인자라고 알려진 이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탈모인자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이런 먹는 약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그런 모낭을 강화시켜주고 성장인자를 부여해주는 방법들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먹는 탈모약이나 바르는 미녹시딜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두 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는데, 또 그런 방법들은 효과나 비용 면에서 또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탈모인자를 좀 천연 성분으로, 그리고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